안녕하세요. 빨강장화 북클럽 칸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어드리 이 맥알렌의 잠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이니 자기 전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복해서 3번 정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드리 이 맥알렌의 잠. 초판 서문. 이 책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운동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앞장들은 인지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잠의 신비에 대해 과학 연구가 제공하는 사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장들은 우리의 교육 원리의 일반적인 작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저는 일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설명하는 책의 2번째 부분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오래전에 학교를 떠나 자신들만의 삶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엑스트라 레슨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추측합니다. 또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제시를 통해 힐다부스 햄버거가 개발한 도덕적 색칠하기 연습 운동도 포함시켰습니다. 부스 햄버거 여사는 저에게 일련의 형태들을 완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저는 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교육적 필요가 생겼을 때 저는 또한 그리스 알파벳에서 특정 글자를 가져와 이 맥락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책을 대학에 집필하도록 초대해 주신 코르베닉 대학의 창립자 앙케 웨이스 부인에게도 따뜻한 감사를 표합니다. 저의 신체적 편안함을 보살펴준 크리스타 하프스타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크리스타 하프스타인은 그곳에 제가 머무는 동안 진정한 휴가를 보내게 해주었습니다. 어드리 이 맥알렌 1980년에 쓴 서문입니다. 1장 잠과 꿈. 좋은 밤 보내셨나요? 손님이 여주인에게 묻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나요? 환자에게 의사가 묻습니다. 일단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안녕이 이 무의식의 시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하는 마음을 가려주고 해방을 가져다주는 휴식, 망각의 문에서 달콤한 잠을. 필립 시드니경은 Ought to Sleep은 수면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치료법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류트와 노래가 아니라 수면제로 잠을 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실제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내기 위해 잠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한 연구는 뇌의 맥박, 호흡 및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수행됩니다. 그러한 방법들은 연구자들이 수면 중 다양한 상태와 단계를 설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처음 잠들 때 깊은 무의식이 있고 그 다음 꿈 활동이 가능한 가벼운 수면이 뒤따르고 더 깊은 수면의 주문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그림은 수면 시간 동안 깊고 가벼운 수면의 리드미컬한 패턴입니다. 이 리듬이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자고 기분 좋게 깨어납니다. 수면 패턴의 일탈, 너무 많은 꿈, 너무 오랫동안 무의식의 깊은 잠은 우리를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거나 침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의식 안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잠에 관한 일부 연구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의 체질에 프로그램된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무의식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현대 물질주의적 과학이 우리의 혼을 더 높은 형태의 의식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육체적 감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려는 노력을 단순히 환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공리주의적으로 취급하여 우리가 믿게 하려는 개념입니다. 이는 잠이 1980년대에 출판되었을 때의 과학적 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주제에 관한 최신책 중 하나인 폴 마틴의 양세기, 잠과 꿈의 과학과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표시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와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생물학자이자 과학저술가인 마틴은 오늘날 우리가 잠을 적게 자고 있으며 최대 1시간 반 적게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장마비 및 뇌졸중의 위험과 교통사고와 같은 다른 많은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면의 목적은 단순한 휴식보다 학습과 기억의 통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 노력한 신화 음악은 수면 중에 뇌가 매우 활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REM 단계에서 재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학습 내용이 통합되어 깨어납니다. 유진 아살론스키가 REM 수면을 발견한 것은 1953년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5번의 수면 주기가 있는데 90분에서 100분 사이에 REM 수면과 비REM 수면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이 리듬의 혼란이 건강을 해치고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안 잘 수 있다는 가정은 이제 환상으로 인식됩니다. 마틴은 우리가 수면을 즐기고 5분 낮잠을 자서 나머지 하루 동안 우리의 에너지와 효율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연구는 의식의 베일 뒤에서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지구의 생명과 묶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인식한 시인들의 더 깨어있는 의식을 입증합니다. 괴테는 수면에는 특정 단계가 있으며 그 최종 단계에는 특별한 질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파우스트 2막의 시작은 1막에서 그레첸을 떠나 트라우마를 겪은 후 아름다운 계곡에서 잠든 파우스트와 함께 시작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파우스트가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자연의 혼, 영적 사건을 공유합니다. 식물계 안에서 공기, 물, 불의 힘을 다루는 자연의 정령들이 소환되어 지친 파우스트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각 그룹은 멋진 리듬 안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면 편안하고 상쾌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엘프들은 잠자는 파우스트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힘든 시간이 사라지고 기쁨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호흡하십시오. 당신의 병은 추방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휴식 시간을 믿으십시오. 셰익스피어는 또한 정령들의 세계를 잘 묘사합니다. 그는 한여름밤의 꿈의 복가적인 장면에서 그들의 장난스러운 성격을 묘사하고 그것으로 요정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는 또한 맥베스의 마녀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자아의식의 감소를 표현하는 묘사를 보여주듯이 영혼의 영역에서 일하는 정령들을 묘사합니다. 끝으로 템페스트에서 그는 완전히 자아를 의식하는 인간이 자신을 정령 세계의 고차 존재와 저차 존재 모두와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에리엘은 그의 헌신적인 종이며 칼리바는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운명이 옳게 완성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잠 환경에서는 정령들의 세계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꿈속에는 더 고차 본성의 영적 존재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최초의 시인 7세기 캐드먼은 꿈속에 있는 존재로부터 휘뚜비의 성녀에게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소를 치는 사람이 되어 그녀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노래하게 됩니다. 그는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 노래를 기억할 수 있었고 근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 노래를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몽상가를 위한 지시와 함께 꿈에 나타나는 천사 존재에 대한 많은 경험이 기록되었습니다. 천사가 새 왕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한 경고는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덜 유명한 예는 헨리 7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비서는 올리버 킹이었습니다. 민법 변호사였던 그는 리처드 폭스의 뒤를 이어 베스와 웰스의 주교가 되기 위해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었다. 주교가 된 지 4년이 되어서야 수도원 교회가 파멸 상태에 있는 베스를 처음 방문했다. 그날 밤 그는 야곱처럼 놀라운 꿈을 꾸었다. 그는 그 꿈을 바스 수도원을 재건하라는 신성한 명령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것을 달성했고 서쪽면의 석재 작업에는 천사가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리는 꿈과 사사기의 적절한 구절이 새겨져 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의 죽은 형제가 그에게 꿈에 나타나 그의 책을 인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적 꿈은 동화와 전설에 기록된 꿈을 통한 수호천사의 위험 경고부터 콘스탄틴과 같은 역사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던 꿈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역사적 삶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꿈에 대한 연구는 인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의식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독교 이전 시대의 사제들은 인류를 인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영적 존재와 직접 접촉을 경험했습니다. 이 의식의 잔재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 기록되어 있으며 헤로도투스 기원전 485년에서 425년 시세로가 최초의 역사가로 지명하는 사람. 이 헤로도투스는 지중해 국가를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화와 믿음, 꿈과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 모드는 일반적으로 유기적 또는 욕망, 불안의 본성에 대한 꿈만을 의식에 들어가도록 허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을 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반적인 경험에서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의 무언가를 잠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잠 안에는 객관적으로 유효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과정과 관련이 있는 의식 상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이전 시대의 신비 종교 수련은 누구에게나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에베소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현대의 그러한 수련을 갈망하며 종종 동양 종교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들은 교사를 찾고 아슈람과 이런저런 훈련 센터에 살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충족시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영과학은 이 두 가지 갈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슈타이너의 영과학은 오늘날의 의식을 숨겨진 자매 영역으로 확장하는 수련을 제공합니다. 함께 일하려는 소망은 또한 공동체들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드리 E. 맥알렌의 잠, 초판 서문. 이 책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운동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앞장들은 인지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잠의 신비에 대해 과학 연구가 제공하는 사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장들은 우리의 교육 원리의 일반적인 작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저는 일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설명하는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오래전에 학교를 떠나 자신들만의 삶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엑스트라 레슨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추측합니다. 또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제시를 통해 힐다부스 햄버르거가 개발한 도덕적 색칠하기 연습 운동도 포함시켰습니다. 부스 햄버르거 여사는 저에게 일련의 형태들을 완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저는 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교육적 필요가 생겼을 때 저는 또한 그리스 알파벳에서 특정 글자를 가져와 이 맥락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책을 대학에 집필하도록 초대해 주신 코르베닉 대학의 창립자 앙케 웨이스 부인에게도 따뜻한 감사를 표합니다. 저의 신체적 편안함을 보살펴준 크리스타 하프스타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크리스타 하프스타인은 그곳에 제가 머무는 동안 진정한 휴가를 보내게 해주었습니다. 어드리 E. 맥알렌 1980년에 쓴 서문입니다. 1장 잠과 꿈. 좋은 밤 보내셨나요? 손님이 여주인에게 묻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나요? 환자에게 의사가 묻습니다. 일단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안녕이 이 무의식의 시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하는 마음을 가려주고 해방을 가져다주는 휴식, 망각의 문에서 달콤한 잠을. 필립 시드니 경은 Ought to Sleep은 수면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치료법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류트와 노래가 아니라 수면제로 잠을 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실제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내기 위해 잠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한 연구는 뇌의 맥박, 호흡 및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수행됩니다. 그러한 방법들은 연구자들이 수면 중 다양한 상태와 단계를 설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처음 잠들 때 깊은 무의식이 있고
그 다음 꿈 활동이 가능한 가벼운 수면이 뒤따르고 더 깊은 수면의 주문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그림은 수면 시간 동안 깊고 가벼운 수면의 리드미컬한 패턴입니다. 이 리듬이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자고 기분 좋게 깨어납니다. 수면 패턴의 일탈, 너무 많은 꿈, 너무 오랫동안 무의식의 깊은 잠은 우리를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거나 침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의식 안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잠에 관한 일부 연구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의 체질에 프로그램된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무의식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현대 물질주의적 과학이 우리의 혼을 더 높은 형태의 의식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육체적 감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려는 노력을 단순히 환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공리주의적으로 취급하여 우리가 믿게 하려는 개념입니다. 이는 잠이 1980년대에 출판되었을 때의 과학적 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주제에 관한 최신책 중 하나인 폴 마틴의 양세기, 잠과 꿈의 과학과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표시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와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생물학자이자 과학저술가인 마틴은 오늘날 우리가 잠을 적게 자고 있으며 최대 1시간 반 적게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장마비 및 뇌졸중의 위험과 교통사고와 같은 다른 많은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면의 목적은 단순한 휴식보다 학습과 기억의 통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 노력한 신화 음악은 수면 중에 뇌가 매우 활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REM 단계에서 재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학습 내용이 통합되어 깨어납니다. 유진 아살론스키가 REM 수면을 발견한 것은 1953년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5번의 수면 주기가 있는데 90분에서 100분 사이에 REM 수면과 비REM 수면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이 리듬의 혼란이 건강을 해치고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안 잘 수 있다는 가정은 이제 환상으로 인식됩니다. 마틴은 우리가 수면을 즐기고 오후 낮잠을 자서 나머지 하루 동안 우리의 에너지와 효율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연구는 의식의 베일 뒤에서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지구의 생명과 묶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인식한 시인들의 더 깨어있는 의식을 입증합니다. 괴테는 수면에는 특정 단계가 있으며 그 최종 단계에는 특별한 질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파우스트 2막의 시작은 1막에서 그레첸을 떠나 트라우마를 겪은 후 아름다운 계곡에서 잠든 파우스트와 함께 시작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파우스트가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자연의 혼, 영적 사건을 공유합니다. 식물계 안에서 공기, 물, 불의 힘을 다루는 자연의 정령들이 소환되어 지친 파우스트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각 그룹은 멋진 리듬 안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면 편안하고 상쾌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엘프들은 잠자는 파우스트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힘든 시간이 사라지고 기쁨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호흡하십시오. 당신의 병은 추방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휴식 시간을 믿으십시오. 셰익스피어는 또한 정령들의 세계를 잘 묘사합니다. 그는 한여름밤의 꿈의 복가적인 장면에서 그들의 장난스러운 성격을 묘사하고 그것으로 요정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는 또한 맥베스의 마녀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자아의식의 감소를 표현하는 묘사를 보여주듯이 영혼의 영역에서 일하는 정령들을 묘사합니다. 끝으로 템페스트에서 그는 완전히 자아를 의식하는 인간이 자신을 정령 세계의 고차 존재와 저차 존재 모두와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에리엘은 그의 헌신적인 종이며 칼리바는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운명이 옳게 완성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잠 환경에서는 정령들의 세계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꿈속에는 더 고차 본성의 영적 존재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최초의 시인 7세기 캐드먼은
꿈속에 있는 존재로부터 휘뚜비의 성녀에게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소를 치는 사람이 되어 그녀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노래하게 됩니다. 그는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 노래를 기억할 수 있었고 근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 노래를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몽상가를 위한 지시와 함께 꿈에 나타나는 천사 존재에 대한 많은 경험이 기록되었습니다. 천사가 새 왕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한 경고는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덜 유명한 예는 헨리 7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비서는 올리버 킹이었습니다. 민법 변호사였던 그는 리처드 폭스의 뒤를 이어 베스와 웰스의 주교가 되기 위해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었다. 주교가 된 지 4년이 되어서야 수도원 교회가 파멸 상태에 있는 베스를 처음 방문했다. 그날 밤 그는 야곱처럼 놀라운 꿈을 꾸었다. 그는 그 꿈을 바스 수도원을 재건하라는 신성한 명령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것을 달성했고 서쪽면의 석재 작업에는 천사가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리는 꿈과 사사기에 적절한 구절이 새겨져 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의 죽은 형제가 그에게 꿈에 나타나 그의 책을 인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적 꿈은 동화와 전설에 기록된 꿈을 통한 수호천사의 위험 경고부터 콘스탄틴과 같은 역사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던 꿈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역사적 삶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꿈에 대한 연구는 인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의식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독교 이전 시대의 사제들은 인류를 인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영적 존재와 직접 접촉을 경험했습니다. 이 의식의 전제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 기록되어 있으며 헤로도투스, 기원전 485년에서 425년, 시세로가 최초의 역사가로 지명한 사람. 이 헤로도투스는 지중해 국가를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화와 믿음, 꿈과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 모드는 일반적으로 유기적 또는 욕망, 불안의 본성에 대한 꿈만을 의식에 들어가도록 허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을 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반적인 경험에서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의 무언가를 잠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잠 안에는 객관적으로 유효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과정과 관련이 있는 의식 상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이전 시대의 신비 종교 수련은 누구에게나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에베소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현대의 그러한 수련을 갈망하며 종종 동양 종교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들은 교사를 찾고 아슈람과 이런저런 훈련 센터에 살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충족시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영과학은 이 두 가지 갈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슈타이너의 영과학은 오늘날의 의식을 숨겨진 자매 영역으로 확장하는 수련을 제공합니다. 함께 일하려는 소망은 또한 공동체들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드리 이 맥알렌의 잠, 초판 서문. 이 책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운동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앞장들은 인지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잠의 신비에 대해 과학 연구가 제공하는 사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장들은 우리의 교육 원리의 일반적인 작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저는 일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설명하는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오래전에 학교를 떠나 자신들만의 삶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엑스트라 레슨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추측합니다. 또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제시를 통해 힐다부스 햄버르거가 개발한 도덕적 색칠하기 연습 운동도 포함시켰습니다. 부스 햄버르거 여사는 저에게 일련의 형태들을 완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저는 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교육적 필요가 생겼을 때 저는 또한 그리스 알파벳에서 특정 글자를 가져와 이 맥락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책을 대학에 집필하도록 초대해 주신 코르베닉 대학의 창립자 앙케 웨이스 부인에게도 따뜻한 감사를 표합니다. 저의 신체적 편안함을 보살펴준 크리스타 하프스타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크리스타 하프스타인은 그곳에 제가 머무는 동안 진정한 휴가를 보내게 해주었습니다. 어드리 E. 맥알렌 1980년에 쓴 서문입니다. 1장 잠과 꿈. 좋은 밤 보내셨나요? 손님이 여주인에게 묻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나요? 환자에게 의사가 묻습니다. 일단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안녕이 이 무의식의 시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하는 마음을 가려주고 해방을 가져다주는 휴식, 망각의 문에서 달콤한 잠을. 필립 시드니경은 Ought to Sleep은 수면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치료법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류트와 노래가 아니라 수면제로 잠을 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실제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내기 위해 잠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한 연구는 뇌의 맥박, 호흡 및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수행됩니다. 그러한 방법들은 연구자들이 수면 중 다양한 상태와 단계를 설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처음 잠들 때 깊은 무의식이 있고 그 다음 꿈 활동이 가능한 가벼운 수면이 뒤따르고 더 깊은 수면의 주문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그림은 수면 시간 동안 깊고 가벼운 수면의 리드미컬한 패턴입니다. 이 리듬이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자고 기분 좋게 깨어납니다. 수면 패턴의 일탈, 너무 많은 꿈, 너무 오랫동안 무의식의 깊은 잠은 우리를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거나 침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의식 안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잠에 관한 일부 연구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의 체질에 프로그램된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무의식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현대 물질주의적 과학이 우리의 혼을 더 높은 형태의 의식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경험과 육체적 감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려는 노력을 단순히 환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공리주의적으로 취급하여 우리가 믿게 하려는 개념입니다. 이는 잠이 1980년대에 출판되었을 때의 과학적 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주제에 관한 최신 책 중 하나인 폴 마틴의 양세기, 잠과 꿈의 과학과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표시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와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생물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인 마틴은 오늘날 우리가 잠을 적게 자고 있으며 최대 1시간 반 적게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장마비 및 뇌졸중의 위험과 교통사고와 같은 다른 많은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면의 목적은 단순한 휴식보다 학습과 기억의 통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 노력한 신화 음악은 수면 중에 뇌가 매우 활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REM 단계에서 재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학습 내용이 통합되어 깨어납니다. 유진 아살론스키가 REM 수면을 발견한 것은 1953년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5번의 수면 주기가 있는데 90분에서 100분 사이에 REM 수면과 비REM 수면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이 리듬의 혼란이 건강을 해치고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안 잘 수 있다는 가정은 이제 환상으로 인식됩니다. 마틴은 우리가 수면을 즐기고 오후 낮잠을 자서 나머지 하루 동안 우리의 에너지와 효율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연구는 의식의 베일 뒤에서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지구의 생명과 묶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인식한 시인들의 더 깨어있는 의식을 입증합니다. 괴테는 수면에는 특정 단계가 있으며 그 최종 단계에는 특별한 질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파우스트 2막의 시작은 1막에서 그레첸을 떠나 트라우마를 겪은 후 아름다운 계곡에서 잠든 파우스트와 함께 시작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파우스트가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자연의 혼, 영적 사건을 공유합니다. 식물계 안에서 공기, 물, 불의 힘을 다루는 자연의 정령들이 소환되어 지친 파우스트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각 그룹은 멋진 리듬 안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면 편안하고 상쾌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엘프들은 잠자는 파우스트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힘든 시간이 사라지고 기쁨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호흡하십시오. 당신의 병은 추방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휴식 시간을 믿으십시오. 셰익스피어는 또한 정령들의 세계를 잘 묘사합니다. 그는 한여름밤의 꿈의 복가적인 장면에서 그들의 장난스러운 성격을 묘사하고 그것으로 요정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는 또한 맥베스의 마녀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자아의식의 감소를 표현하는 묘사를 보여주듯이 영혼의 영역에서 일하는 정령들을 묘사합니다. 끝으로 템페스트에서 그는 완전히 자아를 의식하는 인간이 자신을 정령 세계의 고차 존재와 저차 존재 모두와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에리엘은 그의 헌신적인 종이며 칼리바는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운명이 옳게 완성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잠 환경에서는 정령들의 세계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꿈속에는 더 고차 본성의 영적 존재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최초의 시인 7세기 캐드몬은 꿈속에 있는 존재로부터 휘트비의 성녀에게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소를 치는 사람이 되어 그녀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노래하게 됩니다. 그는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 노래를 기억할 수 있었고 근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 노래를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몽상가를 위한 지시와 함께 꿈에 나타나는 천사 존재에 대한 많은 경험이 기록되었습니다. 천사가 새 왕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한 경고는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덜 유명한 예는 헨리 7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비서는 올리버 킹이었습니다. 민법 변호사였던 그는 리처드 폭스의 뒤를 이어 베스와 웰스의 주교가 되기 위해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었다. 주교가 된 지 4년이 되어서야 수도원 교회가 파멸 상태에 있는 베스를 처음 방문했다. 그날 밤 그는 야곱처럼 놀라운 꿈을 꾸었다. 그는 그 꿈을 바스 수도원을 재건하라는 신성한 명령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것을 달성했고 서쪽면의 석재 작업에는 천사가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리는 꿈과 사사기에 적절한 구절이 새겨져 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의 죽은 형제가 그에게 꿈에 나타나 그의 책을 인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적 꿈은 동화와 전설에 기록된 꿈을 통한 수호천사의 위험 경고부터 콘스탄틴과 같은 역사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던 꿈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역사적 삶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꿈에 대한 연구는 인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의식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독교 이전 시대의 사제들은 인류를 인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영적 존재와 직접 접촉을 경험했습니다. 이 의식의 잔재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 기록되어 있으며 헤로도투스 기원전 485년에서 425년 시세로가 최초의 역사가로 지명한 사람. 이 헤로도투스는 지중해 국가를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화와 믿음, 꿈과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 모드는 일반적으로 유기적 또는 욕망, 불안의 본성에 대한 꿈만을 의식에 들어가도록 허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을 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반적인 경험에서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의 무언가를 잠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잠 안에는 객관적으로 유효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과정과 관련이 있는 의식 상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이전 시대의 신비 종교 수련은 누구에게나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에베소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현대의 그러한 수련을 갈망하며 종종 동양 종교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들은 교사를 찾고 아슈람과 이런저런 훈련 센터에 살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충족시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영과학은 이 두 가지 갈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슈타이너의 영과학은 오늘날의 의식을 숨겨진 자매 영역으로 확장하는 수련을 제공합니다. 함께 일하려는 소망은 또한 공동체들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